운이라는 말은 우리의 학문, 음양, 오행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현재 모든 곳에서 이 운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고 또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만요. 사실 원조는 우리의 학문이고 근본 역시 모든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학문과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라도 가장 고귀한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절대로 하늘은 인간을 세상에 내실 때 함부로 쉽게 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초년이냐 중년이냐로 나누어질 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크든 작든 자신의 운이 있고 자신의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다만 그 그릇에 의해 그 크기가 달라질 뿐이고요. 시기는 자신의 선택보다 부모님의 영향력이나 다른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해진 것일 뿐, 아무리 조상의 음덕이 부족하여서 운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그릇을 잘 만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요. 반드시 이 그릇에는 운이라는 것이 담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대기만성형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숱한 좌절과 실패만큼, 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또 그것을 극복한 경험만큼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은 햇살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운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대기만성형, 중년 이후에 운이 술술 풀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중년 이후에 운이 술술 풀려나가는 사람, 우리 학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나야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내 몸이 반듯해지게 마련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이 원기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 밤에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음의 시간이라 쉬어야 하고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또 태양이 뜬 양의 시간은 활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게 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게 되는 것이니 자연은 응당 대가를 돌려주게 될 겁니다. 중년 이후에 운이 술술 풀려나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중년 이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지성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가족을 아끼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내가 세상에 있도록 해주는 이 천지의 기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땅의 지혜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운이 만들어지는 근본입니다. 이 천지의 기운을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운이라는 것이 쌓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성현의 말씀에 근본만 바로 지키면 많이 배우지 못해도 이가 곧 덕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인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찌 하늘이 운이라는 것을 주겠습니까? 또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하늘이 복을 주고 운이라는 것을 주겠습니까? 세 번째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선하게 대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신선하고 맑은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희망의 언어는 남과 나를 이롭게 하지만요, 무심코 내뱉은 이 부정적인 언어는 남과 나를 다 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이 복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은 복을 부르는 손짓이요,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은 복을 내쫓는 발짓인 겁니다. 네 번째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옛말에 어린 시절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고 세상이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걸 경계하기 위한 말입니다. 평정심이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항상 편안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이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본 조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이죠. 이것이 곧 그릇인 겁니다. 이 그릇이 크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운이 담길 겁니다. 잦은 감정 변화는 주변에 많은 기회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파동은 크든 작든 남의 삶에,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 역시 마찬가지죠. 하여 분노하지 않으며 급하지 않으며 강하지 않아야 하고요. 은은해야 하고 품이 있어야 하고 항상 한 템포 늦게 움직이시려고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에너지입니다. 돈과 성공, 이거 역시 이 에너지라는 것에 크게 비례하는 거예요. 중년 이후에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 젊은 사람들의 도전정신, 신선한 아이디어,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또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연륜과 젊은이들의 그 패기가 합쳐진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늘 독서하려고 하는 습관과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습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찾아서 자신의 것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 해안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 과거와 미래를, 작은 것과 큰 것을 연결하고요. 젊음과 나이 먹음을 연결하고요. 이 연결로 인해서 생각의 힘, 그것의 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학문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기에 이 적응이라는 단어를 제가 서양 학문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것은 젊은이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 젊은이들의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이는 기성세대의 아집을 버리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내 손안에는요, 삶의 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적응 못해 길을 헤매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년 이후에 운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의 학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실 때 누구나 다 멋진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내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운에 성급하고 그래서 미리 지치고 힘들어 하실 분, 이제 곧 멋진 아침이 여러분들의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처럼 이제 운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담길 운을 기다리는 지혜, 이것은 중년이 넘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의 운을 얻어 행복과 사랑이 늘 여러분 곁에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